안녕하십니까. 로드FC 대표 김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때 로드FC 라이트급을 호령하며 국내 강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일본의 쿠메 타카스케에 대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메 타카스케는 1985년생으로 어린 시절 유도를 잠시 배운 것 외엔 특별히 격투기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생 때 건강을 위해 주변 체육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곳이 일본에서 손꼽히는 명문짐 얼라이브였습니다. 얼떨결에 일본에서 손꼽히는 프로들과 훈련하게 된 쿠메는 자기도 미처 몰랐던 잠재력이 터져나오며 아마추어 대회에서 전국 우승을 하고 2007년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해 일본의 명문 단체인 슈토와 판크라스에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2010년 출범 후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던 로드FC는 토너먼트를 벌여 각 체급의 챔피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들급에서 오야마 슌고가 챔피언에 올랐고 벤텀급에서는 김수철, 강경호, 문재훈 등이 참가한 토너먼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쿠메의 체급인 라이트급이었는데 쿠메도 외국인 강자로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로드FC 007 대회에서 원래 김창현과 대결할 예정이었지만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형석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승자에게는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을 가리는 8강 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중요한 경기였죠. 당시 쿠메의 최근 전적은 5연승, 모두 그라운드 서브미션 승이었습니다. 쿠메는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파워로 이형석을 넘어뜨리고 압도적인 그래플링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차원이 달라 보이는 압박에 팬들이 감탄하던 중 심판이 갑자기 타임스톱을 외치더니 케이지 닥터를 찾기 시작합니다. 쿠메의 왼쪽 눈 위에 어느새 깊은 상처가 나 있던 겁니다. 상처가 나면 통증도 심하지만 피가 흘러 눈에 들어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출혈로 경기가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합이 재개되자 쿠메는 상처가 언제 났냐는 듯 침착하게 이형석을 압도했습니다. 가드를 손쉽게 패스하더니 1라운드 종료 직전 안바까지 집어넣는데 성공했죠. 공이 살리긴 했지만 이미 경기의 추는 잔뜩 기울어 있었습니다. 2라운드에도 똑같이 이형석을 그라운드로 데려간 쿠메는 다리로 트라이앵글 그립을 잡아 한참 괴롭힌 후 결국 안바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크라이드의 반더레이 실바처럼 눈에 보이는 거라면 다 때려 부수는 포스는 아니었지만 쿠메가 로드FC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이형석은 공무원 파이터라는 별명처럼 오랫동안 대한민국 격투기에서 꾸준히 활약해온 선수인데다 특히 그라운드에서는 누구와 붙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특급 주짓대로였는데 그런 이형석을 어린애 다루듯 하는 모습은 선수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로드FC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을 뽑는 8강 토너먼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쿠메는 원래 붙기로 했었던 김창현과 격돌합니다. 김창현은 스피릿 MC 시절부터 라이트급을 주름잡았던 강자로 재능이 너무 뛰어나 게으른 천재, 또 상대의 팔을 공략하는 데 등의 미스터 안바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안바왕 대 일본 초크왕의 승부는 생각보다 빨리 가려졌습니다. 초반부터 단단한 압박을 보여주던 쿠메가 날카로운 펀치를 적중시켜 다운을 빼앗은 후 바로 백을 잡아 초크를 성공시킨 겁니다. 1라운드 3분 27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펀치 후 초크를 바로 거는 장면은 거의 예술에 가까웠죠.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처럼 격투기 동작도 저렇게 물 흐르듯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생각하며 입이 딱 벌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4강전에 나선 쿠메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제게 안겨줍니다. 원래 상대는 이용재였는데 경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부상으로 빠지며 제 종합격투기 첫 스승인 윤철 감독이 대체 선수로 투입된 겁니다. 제 시합보다 더 집중해서 감독님의 시합 준비를 도왔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똑같지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걸 준비하려다 보니 현역 레슬러들과의 훈련에서 부상도 많이 입었고 무엇보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5kg 이상의 체중을 빼야 했던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냉정한 세상 이치를 가르치듯 쿠메는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토록 방어 연습을 많이 했지만 쿠메의 강력한 레슬링에 윤철은 속절없이 그라운드로 끌려갔고 결국 초크에 탭을 쳤죠. 경기 직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가졌던 윤철 감독 및 동료들과의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했던 만찬으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 체육관 제자들이 패배하면 그날은 무조건 헤어져서 각자 따로 시간을 갖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승에 오른 쿠메의 상대는 스피릿 MC 시절부터 대한민국 라이트급 최강으로 꼽혀온 남희철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둘은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쿠메가 태클을 성공시키며 관중들이 탄식을 내뱉기도 했지만 남희철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곧바로 일어나 펀치를 날리는가 하면 또다시 넘어져도 일어나 쿠메를 케이지에 모는 등 막상막하의 접전을 펼쳤습니다. 2라운드 후반에는 남희철이 오히려 쿠메의 백을 잡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3라운드 들어가자마자 둘은 또다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쿠메가 클린치에서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지만 남희철이 이걸 막고 쿠메를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남희철의 상위 포지션 공격이 쏟아졌죠. 하지만 후반엔 쿠메가 또 뒤집어냈고요.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졌고 계속 치열한 레슬링 및 그라운드 공방을 벌인 끝에 판정단의 손으로 결과가 넘어갔습니다. 심판은 남희철의 손을 들어주었고 남희철은 로드FC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수준 높은 명승부였지만 그날 밤부터 격투기 팬들은 인터넷에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 경기 중 남희철이 철창을 잡는 반칙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점, 연장 라운드에서 남희철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심판의 스탠드업 선언이 편파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내 선수 밀어주기였다며 국내 팬들이 외려 일본 선수인 쿠메가 불쌍하다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저도 현장에서 해설을 했지만 큰 모니터를 보며 자세히 기술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UFC 중계와 달리 로드FC 대회는 현장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직접 보며 해설하는지라 케이지를 잡는 모습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영상으로 보니 TV로 본 팬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보였겠더라고요. 결국 대회사 측은 두 선수의 재대결을 곧바로 추진합니다. 로드FC 013 대회에서 펼쳐진 2차전이 시작되자마자 남희철은 바로 불도저처럼 태클을 시도합니다. 쿠메도 곧바로 반격하며 용호상박의 접전이 펼쳐집니다. 복수를 해야 하는 쪽은 쿠메였지만 외려 남희철이 더 이를 갈고 나온 듯 1차전 때보다 훨씬 발전된 레슬링 실력에 쿠메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종료 직전 남희철의 펀치 연타가 터지며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2라운드에서도 쿠메의 레슬링은 잘 먹히지 않았고 남희철의 펀치러쉬가 조금씩 더 빛을 발해갑니다.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당시 쿠메에게 이렇게 레슬링으로 맞불을 놓았던 건 아마 남희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3라운드에 쿠메가 조금 힘이 빠진 듯 보이자 남희철은 더욱 집요하게 달려들어 테이크다운을 빼앗은 후 상위 포지션에서 경기를 리드했고 종료 직전엔 펀치로 쿠메를 다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1차전 때와 달리 이번엔 너무나 완벽한 승리였기에 쿠메에게 동정표를 던졌던 국내 팬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남희철을 칭찬했습니다. 늘 그랬듯 쿠메는 패배를 겸허히 인정하며 남희철에게 박수를 보냈고 약점을 보강해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복귀전에서 명문 브라질리안 탑팀의 주짓수 코치 에두아르도 시모에스에게 무난한 판정승을 거둔 쿠메에게 또다시 로드FC 챔피언을 향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두 번의 패배를 안겨준 남희철이 UFC와 계약을 하며 타이틀을 반납해 공석이 된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놓고 권하솔과 대결하게 된 겁니다. 권하솔도 남희철과 마찬가지로 스피릿 MC 때부터 활약해온 베테랑이지만 경기 전 예상은 대부분 쿠메의 승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로드FC에 데뷔 후 두 차례나 개체량에서 실패했던 권하솔에겐 과연 체중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굴욕적인 질문이 많이 쏟아졌고 쿠메 역시 그런 권하솔이 타이틀전에 나설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경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권하솔은 쿠메의 레슬링을 남희철보다 더 손쉽게 막아냈습니다. 남희철이 소싸움하듯 정면 대결을 벌여 쿠메의 게임을 부순 것과 달리 권하솔은 투우를 상대하는 투우사처럼 쿠메의 태클을 완벽히 막아내며 감각적인 타격을 계속 적중시켰습니다. 앞면과 몸통을 넘나드는 권하솔의 펀치 공격에 쿠메는 1, 2라운드 내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공이 울리자마자 쿠메는 작정한 듯 펀치를 휘두르더니 바로 이어 태클을 시도합니다. 물 흐르듯 이어지는 덧거리 공격에 고나솔은 처음으로 넘어졌습니다. 곧바로 가드 패스에 성공한 쿠메는 마운트에 이어 백포지션을 잡으며 특기인 초크를 계속 시도합니다. 승리의 여신이 쿠메에게 손짓을 하는 듯 했지만 고나솔의 방어는 그라운드에서도 타이트했습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강자들을 잠재운 쿠메의 초크를 다 막아내던 고나솔은 경기 종료 45초를 남기고 빙글 돌아 포지션을 역전시킵니다. 이어 고나솔의 무차별 파운딩이 쏟아졌고 쿠메가 그로기에 빠지는 순간 경기 종료공이 울렸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고나솔의 선전에 또다시 고배를 마신 쿠메는 결국 로드FC에서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감아보지 못하고 일본 무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2016년 9월 쿠메는 일본 팡크라스에서 마침내 라이트급 챔피언에 등극했고 현재까지 총 3차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9월엔 일본 최대의 격투단체인 라이진에서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죠. 다시 돌아봐도 처음 등장했던 쿠메의 포스는 엄청났습니다. 박력 있는 경기 모습과 대조적으로 케이지 밖에서는 늘 예의 바르고 웃음 띤 모습이었기에 국내 팬들은 만화 더 파이팅의 일보와 닮았다며 쿠메를 칭찬하곤 했었죠. 남이철은 2번의 사투를 치르며 스스로가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고 패배를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쿠메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로드FC 대표로서 쿠메 타카스케를 멀리에서나마 응원하고 언젠가는 다시 초청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상 로드FC 대표 김대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치킨은 굽네 치킨, 닭가슴살은 로드몰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저도 다음 주부터 로드몰 제품 먹으면서 살 뺄 겁니다. 감사합니다.